이게 인권위 특검에서 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결이 좀 다르다. 예, 그 내일 하자고요. 수사가. 네. 예. 내일 나오셔요. 예, 내일 헌법재판관 저희 인청이 있어서 제가 목요일에 죄송합니다. 나왔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죄송해요. 제가 자 검찰 개혁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네.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무조건 이건 무조건 돼요. 이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네네. 그러나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디테일. 검찰청이 이제 기소만 하는 공소청이 될 겁니다. 예.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예. 보완 수사를 하게 된다. 보안 수사. 그러면 다시 원점이 된단 말이야. 이미 분리는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와 검찰 개혁 됐다 싶었는데 예. 디테일에 들어가서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는 또 하게 돼. 예를 들어. 네네네. 그럼 원점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예.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박은정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관련해서 어떤 생각인지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네네. 보완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찬성하시는 것인지 묻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내용이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 네네. 이것이 보완 수사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완 수사권을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건지. 보완 수사 요구권은 네. 공소청법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수청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금 요구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 수사권을 가지는 것인지, 지금 후보자의 발언은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생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취지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아직 제가 분명한 이거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처음에는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얘기했죠. 제가 깜짝 놀랐고 했네. 예. 그러니까 그런- 놀라하는 모습을 보고 입장 정리가 안 된 걸로 말을 예,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제 한 논의가 거죠.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완 수사권을 공수청의 검사가 가지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네. 그것 수사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원점이죠. 예, 원점입니다. 네. 그래서 보완 수사권을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그것을 얻어내려고 할 텐데 예. 그게 이제 디테일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완 수사를 검사가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요. 수사청이나 경찰에 그냥 기소 의견으로 받아요. 송치를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겠지. 조국 수사, 이재명 수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가 네. 공소청의 검사가 당연하죠. 거의 그러니까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검사는 사법, 통제, 그리고 인권을 옹호하는, 그리고 기소를 적정하게 행사하는 공소청, 공소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입니다. 네. 예. 정성호 후보자는 무조건 장관 될 겁니다, 아마. 근데 분명한 입장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했죠. 예. 그럼 분명히 입장을 가질 수 있게끔 목소리를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보안 수사 요구권 네. 왜 저 박은정 의원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물어보셨냐면 이게 조직을 분리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럼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는 순간 우리는 보안 수사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 그대로 다 있어야 된다. 당연히 특활비 그대로 다 써야 된다. 네. 이렇게 연결될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애초에 이 수사기소 분리의 시스템 자체를 수사기관하고 기소기관을 나눈다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수사 시스템이나 행태 자체를 바꾸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금 명확한 인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검사가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다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검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검사가 뒷짐지고 나중에 있다가 이거 다 내 거야라고 해서 하는 수사가 아니고 네. 처음에 수사가 적법적인 트랙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쭉 조언하고 협력하는 일을 해야 된다. 네. 그걸 통해서 기소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이 수사기소 분리의 근본 원칙과도 다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지금 명확한 인식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걱정해야 되는 거는 처음부터 검찰 출신들의 컴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디테일 문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법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다 된다니까. 무조건 한다니까. 검사들 중에서도 없어. 그렇지. 다 통과될 거라고 생각해. 예. 근데 그런데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저렇게 해서 들어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결국 얘기하다 보면 시행령 가지고 이제 또 논의가 될 텐데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를 한 10,000개를 던져놓고 이거는 시행령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그거를 결국 쭉 검사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민정수석실에 있으니까 네. 민정수석실이 주관해서 이거를 조정하고 조율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논리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되고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특히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한 중심을 잡고 이런 문제까지는 인정하되 이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지금 정할 필요가 있는데 네. 미리 이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아니 그 정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정한 법무부 장관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해야 그렇죠. 질서가 정리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예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게 그렇죠, 좀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근데 어쨌든 어제 그 청문회에서는 저는 굉장히 그래도 정성호 후보자가 그 적극적인 의지는 보이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시한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빨리 밤을 새서라도 막 이런 의지를 보이셔가지고 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그래도 그 거기에서는 좀 야당의 입장에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도 굉장히 그 수사기소 분리라든가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저는 의지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그 후보자가 그 청문회장 말고 이제 밖에서 저희 네네. 회의실 사전회의 하는데 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또 하신 워딩도 또 있습니다. 아, 다 있어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의지가 있다. 네. 좀 믿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저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그 일단은 찬반이 있고 논란이 분명히 있을 거여가지고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민주당 법안, 조국혁신당 법안에 모두 공소청에 보안수사권 없습니다. 보안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제 디테일하게 막 넌니만이 그리고 어느 부분은 막 시행령을 통해서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넣고 이런 것들을 그건 누덕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잘 마크를 해서 네. 정부에서도 그것이 잘 찬성하게 되고 찬성하게 만들고 이러는 거는 좀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저는 법무장관 후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의지는 확고하시죠. 확고한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정부에서 했던 사람들이 그런 의지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다 의지가 있었다고. 예. 근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고 항상 걱정하는 제가 이제 정성호 장관님 되시면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생기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천정배 장관이 결과에 계셨잖아요. 네. 그분도 누구 못지않은 검찰개혁주의자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결국 그때 노무현 정부의 또 천정배 장관이 정치적 위상이 그렇게 뒤지지도 않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네. 처음으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선언한 현역 의원이었고 네. 그 천정배라는 분이 갖고 있는 개혁적인 이미지나 이런 게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안 됐거든. 예. 왜 안 됐습니까라고 나중에 민변에서 천정배 장관 퇴임 후에 모셔가지고 일종의 토론회 같은 거 한 적이 있었어요. 오. 그때 그게 제가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에 딱 앉으면 처음에는 얘들 그간에 나쁜 짓 한 거에 대해서 바로잡고 제대로 된 공직자가 되도록 내가 장관으로서 지휘를 잘 해야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검사들이 장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와서 딱 앉으면 거기 가서 진짜 입안에 혀처럼 굴어. 그게 정말 명수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조국 장관 떠나는 날 그 전에 그 청문회 준비할 적에 기자들한테 뭐 흘리고 뒷구멍으로 장난질 많이 치던 놈이 조국 장관 앞에 가가지고 울면서 장관님 정말 좋아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까지 한다니까. 그런 집단인데, 그러니까 천정배 장관이 당시에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대한민국에 검사같이 유능한 집단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뭘 보고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하니까 예. 내가 점심 먹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뭐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도 2시간 안에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가 올라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심 먹다가 예를 들어서 요즘 프로야구가 좀 재미가 없나요? 그러면 프로야구에 관한 보고서가 딱 2장짜리가 돼가지고 오후 2시 반 이전에 올라오는 거야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직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거를 엄청난 능력이고 나에 대한 존중이자 복종이라고 생각하고 감동을 해버려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아 얘네들은 적어도 내 밑에서 나를 속이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럴 수 나한테 있겠다. 되게 충실하게 복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럴 수 있겠어. 그 와중에 이제 장관님 이 보안 수사권 지금 그 왜 그러는지 저희가 압니다. 그런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공범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하고 저기 송치도 안 하고 근데 공소시효는 다가오고 하면 이거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안 수사 없으면은 저 다 네. 놓칩니다. 다 보내주는데 그거는 국민을 위해서 이게 좋은 일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가 다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네. 어떤 한도에서 받아줄지.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견이 뭐냐면 뭐 이 얘기하면 저도 또 욕먹겠죠. 왜 자꾸 그 이재명 정부를 흔드냐? 저는 이 의견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리스크를 이재명 대통령 혼자가 다 짊어지게끔 여러분 만드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네. 아니 그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큰 나쁜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의견이 이게 흔드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죠. 아, 당연하죠. 예. 예. 요거는 아무튼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한 말씀 좀 그 드려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도 이제 검사들이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거잖아요. 검찰하고 법무부에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근데 또 저희들이 또 이렇게 또 세게 얘기를 해드려야 굉장히 이게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해서 개혁의 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 굉장히 그 넓은 여유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검사들만 계속 떠들고 그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도 마치 이게 원사이드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네. 그러면은 굉장히 정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오히려 네. 그래서 아니, 과거에 다른 목소리를 내야 길게 됩니다. 갈 것도 없이 예. 수사기소 분리 적극 찬성하고 공수처 강화해야 된다고 대표적으로 외쳤던 검사가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당했으면 네. 이제는 이것들을 수법을 알았으니까 예.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이걸 안 하면 네. 그래서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기 아이, 때문에 그럼요. 검찰 개혁은 온 국민이 바라는 예, 그 맞습니다. 1순위 개혁 순위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그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네. 노력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박은정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저희는 갈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김예성 얘기를 또 제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요. 김예성 네. 얘기 꼭 하시고 안타깝습니다. 싶다면 내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김예성 전문가가 김예성 나와요. 정말 주의 깊게 봐요. 예. 거기가 저수지, 저수지. 범죄수익 저수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조특검, 조은석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약간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계속 때려잡는 거고요. 네. 김건희 특검은 지금 돈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수지를 찾아가지고 저수지 가야 됩니다. 그 김건희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할 거예요. 네. 7월 중으로 저는 신병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김건희 특검이 굉장히 큰 저수지를 찾고 거기서 돈을 그냥 다 범죄 수익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확보를 해서 추적하는 거 네. 이게 김건희 특검에서 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네. 아닌가. 그래서 결이 좀 다르다. 예, 그 내일 하자고요. 수사가. 네. 예. 내일 나오셔요. 예, 내일 헌법재판관 저희 인청이 있어서 제가 목요일에 죄송합니다. 나왔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죄송해요. 제가 아직 일정까지 잘 몰랐네요. 네.